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컴퓨터융합 소프트웨어학과 강신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Differentiable Programming,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데미스 하사비스 그리고 존 점퍼가 최근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둘 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인데요. 알파폴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모델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차원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으로 알파폴드에 넣어주면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이 알파폴드가 예측한 결과이고요. 그 녹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실험값인데 거의 유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알파폴드는 딥러닝 모델의 아주 특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으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3차원 단백질 폴딩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서 딥러닝 모델은 초기 버전은 CNN을 사용을 했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알파폴드 2에서 챗 GPT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차용을 했습니다. 성능을 높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알파폴드 3 같은 경우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를 받아들여서 그 정확성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알파폴드는 사실 미분 가능한 모델인데 프로그램이 미분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미분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설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이 예측값과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바탕으로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 손실 함수로 정의를 하면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 과정에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튜닝을 할 때 미분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미분 가능한 모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미분 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가 미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보통 함수를 미분한다 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프로그램을 미분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프로그램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계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 자동 미분이라는 툴을 통해서 미분값을 계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분값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내에 어떤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은 미분 기반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미분이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를 풀기가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정보를 활용해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방식이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해를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결합한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아주 혁신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구글의 알파폴드의 예를 보듯이 기존의 많은 과학자들이 기존 방법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미스 하사비스 그룹이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 모델과 전통적인 기법을 결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단백질 구조를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딥러닝은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실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의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예측을 한다거나 과학 계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모빌리티, 또 로보틱스, 제어 등 과학과 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올해 2014년에 나온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The Neural General Circulation Model for Weather and Climate 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보시면 이 Dynamical Core와 그리고 Learned Physics가 있는데 우리가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이 Dynamical Core이고요. 두 번째가 Physics Parameterizat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모수화 과정인 것이죠. 세 번째가 자료 동화인데요. 지금 이 Dynamical Core 같은 경우는 전 지구의 어떤 상태를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상태 변수를 각 격자 위에서 여기 보시면 바둑판처럼 생긴 이 격자 있죠? 이 격자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스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아니면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이미 잘 알려진 피직스 난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 다이나미컬 코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얼하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구 시스템 모델링을 위해서 모든 격자를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1m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면 좋겠지만 계산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0km 간격으로 혹은 10km 간격으로 우리가 격자를 만들고 그 사이에 우리가 격자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물리 모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이나미컬 코어의 포싱 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피직스 모수화, 이 물리 모수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리서치 토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 피지컬 파라미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피지컬 파라미터를 뉴럴 네트워크로 두고 이를 다이나미컬 코어의 포싱 텀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전체 누메리컬 웨더 포캐스팅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없었겠죠. 그리고 미분을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자동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동 미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동 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분야로서 Neural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활용한 저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동 미분입니다. 자, 먼저 미분을 한번 복습해 보죠. 그 미분 다들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복습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하나, 그리고 출력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죠. 스칼라 함수인데요. 이 스칼라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2차원 함수 x 스퀘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지금 x축으로 제가 등간격으로 격자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눴는데요. x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f of x, 그리고 x가 델타 x만큼 증가했을 때의 그 위치를 x 플러스 델타 x,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f of x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x값의 증가량과 이 함수값의 증가량의 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의 이 델타 x를 우리가 0으로 보내게 되면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x 위치에서의 기울기, 이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속함수 f of x가 x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x값의 증가량 분의 이 함수값의 증가량을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델타 x를 0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x가 아니라 입력이 x, y, z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미분을 정의를 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멀티베리에이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x 하나가 아니라 x, y, z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일 때 지금 출력은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방향 미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x라고 하는 그 벡터에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 v 방향의 미분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델타 x 분의 그리고 두 함수값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정의하는데, 이번에는 이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에 우리가 방향 미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표현은 x에서 b 방향으로의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x가 p개의 입력을 가지기 때문에 x1, x2, 그리고 xp까지 p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벡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 디멘전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퍼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p 디멘전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b1, b2, vp까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b를 여러 개, 지금 p개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의 값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1을 1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만들게 되면 x방향의 방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미분을 고려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b2만을 1으로 두고 나머지를 전부 제로로 둬서 그 y방향으로의 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v 대신에 단위 벡터 이 i를 대입하면 i 방향에서만 1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단위 벡터 2i입니다. v 대신에 이 단위 벡터 2i를 대입을 해주면 이 f 값의 변화는 i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i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함수가 얼만큼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i f of x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i 대신에 우리가 x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그거는 x 방향의 기울기, 2를 넣었을 때 y 방향의 기울기,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 방향으로 편미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각 방향의 편미분을 모두 모아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벡터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를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자, 그레디언트가 왜 중요한지는 곧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에 방향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우리가 방향 미분, v 방향으로의 함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지금 2차원인데요. 입력은 x와 y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f of x라고 하는 함수를 이 원의 방정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 원은 x0 그리고 y0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으로부터 x, y 값이 멀어짐에 따라서 이 레디어스, 반지름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점점 이 반지름을 키우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는 x 방향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y 방향의 그레디언트로 y 방향의 미분으로, 편미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뭘까? 이 지점에서 지금 x, y라고 하죠.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가장 빠르게 커지는, 또 증가하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을 택하게 되면 그 얘기는 함수의 최소값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풀 때,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의 미니마이저, 이 함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러한 x, y가 무엇일까? 이걸 f를 로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이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x, y는 무엇일까?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점점점 이 x 값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상태의 x, y 값을 xk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의 x, y 값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에타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learning rate 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he symbolic differentiation, finite difference method, complex step differentiation, automatic differentiation, adjoint method,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중심인 이 automatic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간략하게 앞에 세 개의 미분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automatic differentiation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ymbolic differentiation은 간단한 수식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미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사실 이 수식을 어떻게 미분하는지, 이 미분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분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미분 폼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심볼릭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미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정확하고 매우 이상적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와 g라고 하는 함수, x에 대한 함수가 곱해졌다고 해봅시다. 이 함수를 미분한다고 했을 때 미분 룰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f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곱하고 f에 g를 미분해서 곱하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죠. 처음에는 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번 미분을 취하고 나니까 항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처음에 미분을 하면 f 더블 프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 안 하고 g, 그 다음에 미분 안 하고 미분하면 그러면 f 프라임 g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항에 대해서 두 번째 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그러면 f 프라임 g 프라임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2가 나왔죠. 미분 안 하고 미분하고 f의 g 더블 프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항이 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거듭할수록 이 표현식의 크기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복잡한 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뭐 sin 펑션, exponential 펑션, log 펑션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symbolic differentiation을 이용해서 미분하게 되면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산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뭔가 프랙티컬한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inite difference, 유한 차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미분의 정의에 사용됐던 그런 그림인데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대신에 이 델타 x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미분을 근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분을 두 함수의 차이로 근사하는 방법인 것이죠. 유한한 차분 형태로 근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유도하게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테일러 급수의 하이오더 텀을 생략해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트렁케이션 에러가 존재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델타 x에 따라서 이 미분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가 우리가 미분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 x를 가능하면 작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델타 x를 매우 작게 만들었을 때에 이 두 함수의 차이 역시 작아집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운 값을 0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거의 같은 값을 뺐을 때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 숫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cancellation error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누메리컬한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매우 직관적이고 그리고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함수를 두 번만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고 그 두 함수를 만들어내는 입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은 언제든지 이 함수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프랙티컬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적어도 이 cancellation error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finite difference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x 근처의 함수값, 즉 x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x 근처, 델타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 함수값을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x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x 위치에서의 미분값, x 위치에서의 2차 미분값 등을 통해서 점차 이 함수 이 f of x 플러스 델타 x를 근사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테일러 급수인데요. 하이어 오더 텀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f of x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델타 x를 양변에 나눠주면 우리가 보았던 유한차분 형태의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캔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함수를 복소수로 확장하게 되면 이 캔슬레이션 에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를 실수라고 하죠. 그럼 f of x는 실수값이 될 것이고요. 델타 x는 대신 허수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x 대신에 i 델타 x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선 테일러 급수에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i 델타 x로 대체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i 제곱은 음수이기 때문에 그 음수를 바깥으로 뺐고요. 그럼 이 부분은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시 허수부, 또 실수부, 허수부, 실수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허수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다 버리고 허수부만을 취하게 되면 지금 현재 왼쪽은 i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소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허수부를 취하게 되면 우변에서 실수항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허수부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 허수부에서 델타 x f 프라임 x가 남고 나머지 하이어 오더 텀이 남을 것입니다. 그 델타 x의 제곱 텀은 실수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델타 x를 나눠주면 그러면 f of x는 다음과 같이 캔슬레이션 에러를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멋있죠? 그래서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뭘까요? 우선 복소수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og x나 square root of x 같은 경우는 지금 complex step differentiation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차 미분, 그리고 벡터 및 행렬 연산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수 연산에 비해서 계산 비용이 높아지는데요. 그 실수를 생각해 보면 더블 프리시전을 생각했을 때 64비트를 사용을 하고 싱글 프리시전을 이용했을 때 32비트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복소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새로운 수를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연산에 필요했던 비트보다 적어도 2배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적어도 메모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계산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간단하게 두 개의 실수를 다루면 됐지만 그 G1 플러스 G2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G1이라고 하고요. 그 G2를 C 플러스 DI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 플러스 C 그리고 B 플러스 D를 또 추가로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때는 이런 컴플렉스 스텝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1차원 문제라든지 단순화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멋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이 자동 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들었던 그런 기존 기법들의 한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동 미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포워드 모드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모드를 이용해서 미분값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수치 미분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전에 이 자동 미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자동 미분은 정확한 미분 계산이 가능하고 symbolic differentiation처럼 정확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ancellation 오차가 없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합성 함수, 고차 함수도 다룰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합성 함수나 고차 함수도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연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고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자동 미분을 해 나가면 이러한 복잡한 함수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L은 X, W, B의 3개의 입력을 받아서 W와 X를 곱하고 그리고 B와 B를 더한 다음에 제곱해서 L이라고 하는 결과로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는 여러 노드와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노드는 입출력 변수 및 연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example 같은 경우는 X, W, B 이게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플러스 더하기 이것들이 하나의 노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엣지, 선은 이러한 노드 간의 데이터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보면 자, W와 X가 먼저 곱해지죠. 그래서 X와 W가 곱해진 다음에 그리고 이 결과를 B랑 더하죠. 그래서 B와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제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곱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L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편의상 이 중간값 A와 그리고 Z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생략하고 이 새로운 이 중간값을 새로운 노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변수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X와 W가 만나서 A가 되는데, 자, X와 W가 곱해서 A가 되고요. 그리고 이 A와 B가 더해져서 중간값 G가 됩니다. 그리고 G를 제곱해서 우리가 L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관심, 이 DL over DW 이러한 편미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인 룰을 이용하게 되면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G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DL over DG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Z라고 하는 것은 A와 B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B는 W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략하고요. 그래서 G를 A로 미분한 값을 곱해주고 그 A는 뭡니까? A는 X와 W에 대한 함수인데 서로 X는 W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A over dW. 그래서 각 단계별로 각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이 엣지에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입력에 대한 W 입력에 대한 L의 민감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 노란색 패스를 따라서 지금 계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요 계산은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DL over DL을 곱한 것 사실 이거 1이죠.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DW 이것도 1이죠.
그래서 편의상 지금 1을 곱했는데 이를 터미널 단에서의 미분과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의 미분 형태로 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포워드 모드와 리버스 모드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워드 모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워드 모드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미분을 계산해 나가는 것인데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DW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미분 DA over DW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녹색 미분 DG, DA 점차 지금 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L, DG를 곱해서 마지막에 DL over DL을 곱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곱을 계산하고, 이 네 개의 곱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곱해서, 그래서 DL over DW라고 하는 편미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노드별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하는데요. 자, X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W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X를 W로 미분하고요. W를 다시 W로 미분하고 B를 W로 미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노드로 이동해서 A라고 하는 노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노드에서 방금 계산했던 로컬 그레디언트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A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 입력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는 A라고 하는 변수는 W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A를 W로 나눠주고 미분하고, 그리고 A를 X로 미분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 그레디언트와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각 방향에 대해서 곱해준 다음에 두 미분 값들을 더해주면 이 다운스트림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X와 이 W는 서로 독립적이죠. 그래서 입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X는 W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DX, DW는 0으로 처음에 인지가 되는 것이죠. 어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제로로. 그러면 결국 뭡니까? dx over dw로 인해서 지금 이 텀은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에서는 이 노란색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dA over dw, dw라고 하는 이 값이 다운스트림에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노드 G를 고려를 해보면요. G는 A와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두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이때 B 역시 입력이죠. 그죠? 입력을 dB over dW도 결국은 제로가 될 것인데요. 일단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dg over dA, dg over dB로 계산하고 나면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에서는 각 방향에 대해서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두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지금 더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B는 W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은 제로가 되고요.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에서는 단지 이 노란색 패스를 통해서 들어온 값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해서 그 다음 노드 L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를 추가로 계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W에 대한 편미분을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X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력을 X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 X를 X로 나눠주고요. W를 X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고요. B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값은 사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노란색 패스를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 부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미분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한 편미분 값을 지금 노란색 패스를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 포워드 모드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계산을 하고 중간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입력 변수에 대한 미분을 각각 구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을 계산하고 W에 대한 편미분을 따로 계산하고 B에 대한 편미분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력이 1개였고요. 입력은 3개였어요. 입력 변수는 3개였죠. 그래서 출력 변수가 입력 변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면 계산 비용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W가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일일이 노란색 패스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리버스 모드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어는 입력에서 출력이 아니라 이번엔 출력에서 입력 방향으로 미분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W에 대한 편미분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포워드 모드 같은 경우는 DW, DW부터 보라색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색 미분을 계산하고 녹색 미분을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빨간색 미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렌지색 미분, 녹색 미분, 하늘색 미분 출력에서 입력 방향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DL over DG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L은 G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G가 되고요. 이 미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G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터미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L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G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값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W를 미분했는데 이 X 값을 지금 상태에서 이 노드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값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워드 패스를 한번 거쳐서 이 중간 값을 계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입력 XWB로부터 XW를 통해서 A를 계산하고 A와 B를 통해서 G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L을 계산해서 이 계산된 값들을 각 노드에서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포워드 모드에 비해서 메모리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죠. 장점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중간 값을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부터 터미널로부터 입력까지 순차적으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DL over DL, 1이죠. 자기 자신을 미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는 L은 G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로컬 그레디언트를 G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주고요. 그럼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는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다시 터미널에서 입력 방향으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요.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G 노드에 입력으로 넣게 되면 그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그리고 G 노드에서 G는 A와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각 방향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그리고 각 방향으로의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지금 이쪽 방향은 A 방향으로는 A 방향의 미분을 로컬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고요. B 방향으로서는 B 방향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곱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포워드 모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두 개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미 이 단계에서 B에 대한 편미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더 노드를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방향의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이번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이 A라고 하는 노드는 X와 W에 대한 함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의 로컬 그레디언트 곱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X 방향의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dA over dx를 곱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W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dA over dw 로컬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곱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계산을 다 해놓고 나니까 각 입력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한 번의 백워드 패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정리하면 이 리버스 모드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 패스 과정에서 중간값을 한번 저장하고 백워드 패스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입력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같이 여러 개의 무수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리버스 모드를 이용하면 한 번에 백워드 패스로 쉽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각 방향의 편미분을 모으면 이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 리버스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리버스 모드는 출력 변수보다 입력 변수가 많을 때 뉴럴 네트워크와 같이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될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을 때 포워드 모드에 비해서 계산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자동 미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미분 가능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파이토르치, 그리고 텐서플로우, 줄리아 혹은 작스와 같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스를 활용한 미분 프로그래밍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스라고 하는 것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고성능 수치 연산과 대규모 기계학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익숙한 분들은 쉽게 이 작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작스가 넘파이 라이브러리와 유사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스는 자동 미분을 지원하고
선형 대수에 특화된 컴파일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규모 기계학습에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이 JAX로 작성한 코드는 CPU에서 그리고 GPU에서 그리고 TPU에서 여러 하드웨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쉬운 벡터화를 만들 수가 있고 병렬화하기도 쉽고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컴파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JAX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 loss 펑션이 L이 G 스퀘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L을 미분하게 되면 2G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JAX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JAX 라이브러리로부터 grad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loss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loss 펑션은 L은 G의 스퀘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레디언트 함수에 방금 정의한 이 loss 함수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으로 나오는 값은 새로운 함수가 됩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다.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함수와 loss라고 하는 함수를 서로 조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나면 이 함수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10이라고 하는 어떤 미분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보다 만약에 우리가 보았던 예제 wx 플러스 b의 스퀘어에 대한 것을 L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각 입력에 대한 편미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인데 JAX에서는 loss 펑션을 3개의 w, b, x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L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loss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grad 펑션에 이 loss를 입력으로 집어넣고 이번에는 the argument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argument의 위치를 직접 표시해 줌으로써 각 방향에 대한 편미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제로는 첫 번째 변수 w에 대한 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1은 두 번째 변수 b에 대한 미분, 그리고 2는 세 번째 변수 x에 대한 미분이 되어서 이렇게 3개의 변수를 각각 3개 변수에 따른 편미분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differentiable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이 JAX를 이용한 응용 분야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의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OD를 사용해서 미싱 다이나믹스를 배우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많은 과학 그리고 공학 문제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를 공간적으로 이산화를 하게 되면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스의 공간 이산화를 수행하게 되면 right hand side 펑션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 모델을 고해상도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겠지만 계산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해상도 모의를 하되 그 부족한 부분은 S라고 하는 어떤 악역자 모델을 추가해서 솔루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소스 텀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하고 이를 뉴럴 OD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상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럴 상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수치 실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사일을 쐈을 때, 대포를 쐈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지금 땅으로 다시 내려온 것인데요.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미분 방정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U에 대해서 U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마이너스 그래비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연직 방향의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할까?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시간 적분하고 양변에 시간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초기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속도, 어떤 t에서의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럴 OD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이 다음과 같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시간에 따른 이산화를 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포워드 오일러 모델로 이산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현재 상태 값이 주어졌을 때에 현재 값을 토대로 우리가 우변, right hand side dynamics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둘을 사용을 해서 다음 상태의 U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 R이라고 하는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사실 상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나믹스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구성할 수 있을까?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바로 사람들의 퀘스천이었고 2016에 이 레스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아이디어는 이 레스넷 형태는 사실 알고 보면 이 포워드 오일러 이퀘이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right hand side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 이 지금 레스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미분된 형태의 이 포워드 오일러 모델과 매우 유사하게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U0를 집어넣으면 U1을 예측하고 또 U1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U2를 예측하고 점차 순차적으로 그 다음 스텝에 있는 값들을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이 레스넷입니다. 각 단계별로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두면 둘수록 더 정교한 해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레이어를 추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8년에 첸 에럴이라고 하시는 이런 여러 연구자분들이 첸과 그 밖에 다른 연구자들이 뉴럴 OD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지금 레스넷은 시간 이산화된 형태의 포워드 오일러 모델에서 right hand side를 그냥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미분 상태에서 right hand side 대신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스넷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산화된 상태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디스크리트하게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디스크리트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럴 ODE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 대한 그 연속 지금 연속 DUDT니까 이산화하기 전이죠. 그 이산화되기 전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는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가지고 시간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레스넷과는 달리 메모리 이펙티브합니다.
메모리 이피션트한 것이죠. 그리고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솔루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어떤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스킵해서도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adjoint sensitivity라고 하는 그런 미분 방법을 사용해서 미분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자, 뉴럴 ODE가 뭐냐? 그래서 right hand side를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간 적분하고 우리는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를 시간을 적분하고 초기 값을 대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솔루션을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측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관측값 혹은 실험값이 있으면 그 둘 사이를 차이를 통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정규항을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로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을 이용해서 줄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이때 이 손실 함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U와 그리고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정규항을 추가한 이 로스 펑션 같은 경우 이 로스는 U에 대한 차이로 나타내어지죠. U에 대한 함수죠. 근데 사실 U는 세타에 대한 함수이기도 합니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세타에 대한 함수이지만 편미분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먼저 U로 미분하고 다시 그 U를 세타로 미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L에 대한 우리 L을 세타에 대한 토탈 드리버티브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U로 미분한 값을 다시 U를 다시 세타로 미분하고요. 그리고 L을 세타로 미분하는 형태의 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야 전미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du over d theta라고 하는 부분은 u가 여러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벡터가 될 수가 있고요. 세타도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벡터로 미분을 했다. 그 얘기는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자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미분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세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펑션을 뉴럴 ODE를 이용해서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요? R이라고 하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난리지는 풀 다이나믹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역학 시스템을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부분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이 아이디어인 것이죠.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고 시간 적분하면 우리가 U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투 스케일의 로렌츠 96의 example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X, Y 두 가지가 있는데요. X 변수는 이 지구를 적도 방향으로 도는 그런 atmospheric wave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slowly varying component입니다. 그리고 한 점, X의 한 점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Y, 여러 개의 Y는 local convection system, 즉 그러니까 대류 시스템, 빠르게 변하는 그런 어떤 물리 현상을 표현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X와 Y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빠르게 변하는 이 local convection에 대한 효과가 커플링 텀으로 우리 슬로우 베리어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상미분 방정식은 커플된 형태로 동시에 지금 풀어야 되는데요. 아이디어는 뭐냐? 이 커플링 텀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슬로우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굳이 패스트 베리어블에 대한
항과 이퀘이션과 커플해서 풀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디커플하고요. 더 큰 시간 격자 간격을 씀으로써 계산 이득을 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티뉴어스 오퍼레이터를 배웠기 때문에 예측하는 그런 타임스텝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관측각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고요. 이를 2차원 모델, 3차원 모델로 확장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것이 레퍼런스 솔루션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볼텍스 스트럭처가 생겨나가는 그러한 이그젬플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보다 레퍼런스 솔루션에 가깝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워드 솔버에 뉴럴 네트워크를 추가했더니 애큐러시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원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행했는데요. 보시면 로워드 솔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솔루션이 볼텍스 스트럭처가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냈지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에 보다 잘 레퍼런스 솔루션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오늘 디퍼런셜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내용은 다음에 참고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레퍼런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두 레퍼런스는 디퍼런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페이퍼는 제가 뉴럴 OD를 이용을 해서 사용한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